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도덕 2단원의 세 번째 시간 진정한 봉사란 무엇일까요? 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음 나누기 4단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관심 기울이기였어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였었죠. 2단계는 공감하기였어요. 상대의 상황, 처지,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죠. 3단계는 준비하기였어요. 상대에게 필요한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상대방을 어떻게 도울지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단계였고요. 마지막으로 실천하기 단계. 이 단계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용기 있게 실천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멈추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단계였어요. 모두들 잘 기억나죠? 그럼 교과서 한번 봐볼게요. 교과서 34쪽을 보니까 봉사의 첫걸음 마중물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저 밑에 있는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는 펌프를 옛날에는 활용했어요. 이 펌프로 많은 양의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펌프에 물이 한 바가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한 바가지로 물을 퍼올리는데요. 이 작은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나눔과 봉사의 시작은 펌프에 작은 물 한 바가지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은 봉사가 어떤 것인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선생님이 소개할 영화는 블라인드 사이드예요. 블라인드 사이드를 보니 포스터에 아주 커다란 운동선수 한 명과 어떤 여자가 나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리엔 앞에 누군가가 보였어요. 이 추운 날씨에 반팔 반바지만 입고 비에 젖은 채 돌아다니는 마이클이었죠. 이 마이클은 리엔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요. 사실 마이클은 어머니는 약물 중독자인데 어머니가 감옥에 수감된 뒤에 여러 집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남긴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잘 곳이 없어서 이웃집 문간에서 잘 때도 있었어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 마이클은 세상에 마음을 굳게 닫은 채로 성장했어요. 뛰어난 체격, 그리고 놀라운 운동신경 덕분에 특기생으로 리엔의 딸과 같은 학교인 사립학교에 진학하게 됐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막상 운동은 시작할 자격도 얻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추운 날 잘 곳이 없어 체육관으로 가는 마이클. 운동은커녕 당장 먹을 것도 잠을 잘 곳도 없는 마이클에게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 날이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이날의 만남을 계기로 리에는 갈 곳이 없는 마이클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들, 딸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클은 리엔과 그 가족들에게 공부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고요. 또 성적이 올라서 미식축구에서 운동할 기회를 얻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응원 덕분에 자신이 타고난 운동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마이클. 이 운동신경이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여러 대학으로부터 마이클 제발 우리 학교에 와줘 라는 러브콜을 받게 돼요. 그런데 마이클은 리엔의 남편이 졸업한 대학을 가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러다 중간에 리엔이랑 그 남편 션이 혹시 자기가 졸업한 대학을 위해서 날 도와준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마이클은 상처를 받고 떠나려고 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사랑이 자신이 출신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마이클 자신을 향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사랑과 진심을 받아들이고 마이클은 미식축구 특기생으로 입학해서 대학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프로 선수가 돼요. 정말 감동적이죠. 하지만 이건 영화는 영화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 영화는 미식축구 선수인 마이클 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로 조건 없이 베푼 사랑으로 인해 뒷골목을 배회하던 소녀는 세계적인 풋볼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선수로 마이클이 자랄 수 있었던 건 바로 리엔이 보여준 마중물이 되어서 그를 성장하게 했기 때문이겠죠. 교과서에 토론을 하는 게 나오는데 봉사하는 습관을 기르려면 초등학생은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글이에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습관을 기르고 또 진심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의무로 하던 혹은 자율로 하던 그 봉사활동에 우리가 진심을 갖고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그 다음을 보니 진정한 봉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한번 표어를 만들고 실천 다짐을 해보는 게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멋진 표어를 만들어 봅시다. 자, 1분 시작! 멋진 표어 만들어 보았나요? 한번 선생님이 만든 표어도 보아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표어를 만들었어요. 기대가 아닌 기쁨으로 나누자. 약간 라임을 맞춰보았는데요. 나누고 봉사를 하다 보면 뭔가 기대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맙겠지? 혹은 이 사람이 나의 봉사를 기뻐하겠지? 이런 기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봉사는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하는 것이고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봉사하되 이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이나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단 그냥 정말 그것에서 기쁨을 나누면서 실천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적어 보았죠? 우리가 진정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 오늘은 봉사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